해주시고요. 지현아 마스크 좀 갈게. 고마워. 자, 오늘은 26차시. 자, 오늘 주제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사람이라면 아셔야 돼요. 오늘 주제 바로 냉전입니다. 자, 냉전 체제인데요. 교과서 218, 219. 여러분, 냉전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 아이스가 이거 다른 단어로 써. 오이드 콜드 뭐야? 오이드 뭐 저 무슨 뜻이죠? 차가운 전쟁. 차가운 전쟁. 근데 얘들아 이상하지 않냐? 전쟁이 차갈 수가 있어. 그렇죠? 미사일 한번 터지면은 와 몇 천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차가운 전쟁이 있을 수 있냐? 이때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매우 세계가 긴장감이 흘렀던 시기가 냉전입니다. 그럼 오늘은 저 냉전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지금 냉전 때문에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걸 볼 건데요. 여러분 저 냉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21세기 국제 분쟁을 이해할 수 있어. 지금 이 두 나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전쟁 중이죠. 벌써 여러분 거의 1년이 다 돼가니까 올해 2월에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지고 둘이 모르겠어. 나도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언제까지 싸울지 지금 되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둘이 왜 싸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 보면 이 냉전 체제의 잔해 앞에서 나는. 그리고 최근에를 냉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면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시작으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어. 다시 냉전이 시작됐다. 지금 보면 빨간색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지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 독재 아니야, 우리 민주주의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서로 싸우는 신냉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역사적 배경을 좀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이러한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게 상식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냉전이라는 게 왜 시작됐을까? 냉전 체제의 형성을 좀 볼게요. 자, 냉전 체제의 형성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1929년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매우 경제 침체가 됐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블루 경제. 하지만 자원도 없고 경제력도 약하고 식민지도 없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 그래서 팽창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어. 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겼나요, 전쟁? 그렇죠. 완전 깨져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평화로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얘네들이 싸웠어. 왼쪽에 있는 게 소련,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인데요.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웠냐? 미국은 이거의 대표였어.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 바로 미국. 반면 자본주의의 반대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의 대표 국가 소련. 둘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어. 대신 둘이 전쟁할 것처럼 매우 큰 긴장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냉전이 벌어집니다. 자, 우선요, 둘이 싸운 이유는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럼 독일이 끝났다. 그럼 이 세계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 나라냐? 이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힘이 세, 내가 제일 힘이 세 이러고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였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뜻이 뭐냐면 자본이 경제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나중에 20살이 됐어. 돈 벌고 싶어. 뭘로 벌길래? 그치, 알바해도 되고 뭐 유튜브 찍어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뭐 저희 경제수는 요새 돈 벌 거 많죠. 아이디어만 좋으면. 즉 개인이 생산수단, 뭔가 돈을 창출할 수단이 개인한테 있는 것을 자본주의를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만 돈을 잘 벌어.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나 농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당시의 소련에서 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함께 생산하는, 그래서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져라. 국가가 생산자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국가가 국민들을 함께 일시켜라.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공산주의를 만들자는 게 소련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이 강한 싸움을 하는데 내가 너 힘이 세, 내가 너 힘이 세. 그러려면 자기 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데 어쨌든 더 많은 동맹국이 있어야 힘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나와 같은 자본주의라 필요해. 아니야. 나와 같은 공산주의라 필요해. 하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싸웠냐면 먼저 미국에서 세계 2차전이 끝나고요. 세계 2차전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차전이 끝났어. 유럽 국가들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아. 매우 안 좋죠. 전쟁을 또 하니까 완전 촉터가 된 거야. 너네 국권 분망이 되지 내가 도와줄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루먼 독트린이라 해서 트루먼 선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겠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소련 편하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미국 편합시다. 저와 동맹 맺어요. 그러면서 이때 장관이었던 마셜이라는 사람이 마셜 플랜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마셜 플랜의 로고야. For European Recovery Suppl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가 유럽 사람들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를 도와줬어요. 지금 보면은 어디? 이렇게 바다가 예쁜 나라. 하얀 집, 푸른 바다. 그리스,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이게 덴마크인지 나도 모르겠어. 덴마크인지 스웨덴인지 나도 헷갈려. 덴마크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독일 아니야. 벨기에. 이게 스웨덴이야? 스웨덴이죠. 이거는 이게 아이슬란드야. 아이슬란드랑 저 위에 추운 나라 하나 있어요. 우리랑 그 월드컵 출전식 한다. 독일.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이게 스위스인가? 이게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가 이거 아니에요? 식사가 더 많아. 이게 헝가리인가 오스트리아인가 그러고 이거 네덜란드. 인도. 알았네. 드롭카 계산. 아니야, 코트디부아르 아니야. 유로파 나라 아니고. 아니 나는 그 다른 파트 들은 건데 그 격투기 선수인 이안 맥그리거? 네, 그런가요? 걔가 이 나라라는데? 걔 멕시코야? 맥그리거. 멕시코 아닌데 이거? 이거 영국 옆에 있는 나라. 잉글랜드 왼쪽에. 잉글랜드가 있고 여기 왼쪽 조그만 소리 하나 있어. 여기 나라야. 이길 네 글자. 땡땡랜드야. 아일랜드. 아일랜드. 우와. 아일랜드. 어떻게 쓰는 이게 스웨덴. 맞아, 이게 스웨덴. 이게 덴마크 아니면 노르웨이야. 사실 둘이 저래요. 아무튼 중요한 건 미국이 저 나라들을 도와준다. 왜 도와줬다? 우리 편 먹자. 너네 뭐 하지 마라. 공산주의 되지 마라. 너네가 공산주의 되면 너네 소련 편이 돼. 그러니까 우리 편 하자. 그러면서 자본주의.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자본주의 할 수 있어. 나랑 같은 편을 하자. 그래서 이런 나라를 도와줬더니 소련이 아니야. 우리랑 같이 공산주의지 하자. 그러면서 코민포럼이라는 회의기구를 만들어서요. 전 세계 공산주의자를 초대해서 여기서 공산주의를 퍼뜨려 나왔고요. 그리고 똑같아. 얘네도 코민폼이라 그래서 당시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도와준 거. 식민지였던 국가들 너네 독립해라. 도와줄게. 독립해서 뭐 하냐? 공산주의 되라.
그래서 이 당시에 소련이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국가들을 모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런 나라들이 공산주의로 독립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소련은 둘이 전쟁을 안 해. 왜냐? 이것 때문에. 미안해. 나토랑 WTO라고 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었어. 그게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파란색 국가들끼리 미국이랑 나토를 맺었고요. 빨간색은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군사 동맹입니다. 만약에 나토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공격받는다, 그럼 파란색 국가들이 다시 싸워요. 반면에 빨간색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공격받는다, 그럼 얘들이 다 싸워요. 이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2반이잖아. 여러분끼리 군사 동맹이 있어. 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다른 방을 맞고 왔어. 그럼 우리 2반이 다시 가서 이렇게 때려야 돼. 이게 나토야. 엄청난 군사 동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요 서로 못 싸워.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계 3차 대전. 그러니까 둘은 안 싸워. 우리들이 싸우면 세계 진짜 내리 난다. 싸우지 마. 대신에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얘네가 서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아. 미국과 소련이 서로 무기 들고 싸우지 않아. 하지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간접적으로 싸움. 간접적으로 대립하고 경쟁.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우리야. 아니야, 세계에서 강한 건 우리야. 야 우리 편 이만큼 있다. 야 우리 편도 이만큼 있다. 야 우리 편 이만큼 더 만들고 있다 하면서 서로 정치적으로 각자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방금 봤던 나토라는 WTO 같은 군사 동맹에 맺어서 야 우리 이만큼 힘 있어. 야 우리 편 이만큼 있어.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했고요. 서로 각자 편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외교 전략을 엄청 씁니다. 그러면서 둘이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싸워.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강한 파워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우주개발. 여러분, 우주로 인공위성 쏘아올릴 때 인공위성이 날아간 게 아니고 그걸 날아갈 때 그 뒤에서 추진차가 있잖아요. 추진차가 이만하잖아. 엄청 크고 여기 조그맣게 다니는 인공위성이잖아. 여기 위에 달면 인공위성 달면 이건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위에 핵폭탄 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핵미사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두 나라가 저렇게 우주 경쟁이냐? 서로 과시한 거야. 누가 더 센 미사일 개발. 솔직히 이건 미사일 개발의 목적이 있어 원래. 어차피 추진체는 똑같아. 여기에 핵탄두 달면은 미사일, 인공위성 갖다 붙이면은 인공위성이야. 그래서 소련이 야 우리 추진체 겁나 세다 하면서 먼저 인공위성 싸우리는 거야. 이게 스푸트니크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싸우린 나라가 소련이야. 그랬더니 미국이 질 수 없다 해서 사람을 어디로 보낼게? 달. 아폴로 작전이라고 해서 달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둘이 싸우진 않았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더 힘이 세다. 그걸 서로 보여준 거야. 그런데 이 냉전 때문에 일어난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냉전 체제의 전개라고 볼게요. 냉전 체제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냉전 체제의 전개입니다. 우선 당시에 미국이나 소련이 둘이 싸우진 않았지만 얘네 때문에 싸운 나라들이 있어. 첫 번째로 볼 나라가 독일입니다. 베를린 장벽이었죠. 당시에 독일은요 우리처럼 분단됐었어요. 독일이 동서로 분단됩니다. 당시에 독일이 동쪽과 서쪽으로 분단되었는데요. 자, 왜 분단되었냐?
우리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세계 2차 전쟁 이긴 전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 세계가 야 독일 니네 나라가 히틀러 같은 정신병자 세워놓는 바람에 총통 세워놓는 바람에 전쟁 났잖아. 두 번 다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때 당시 연합군이 독일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각각 독일을 나눠서 간접 통치에 들어가. 너네가 나라다워질 때까지 우리가 너네를 통치할게. 두 번 다시 히틀러 같은 일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관리할 거야 라고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은 같이 나토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주의 국가들, 나토 연합군이 여기 다스렸고요. 소련은 동독을 다스렸어요. 동독.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쪼개졌습니다. 분단됐어. 근데 문제는 여기야. 독일 수도 어디고? 베를린. 베를린이 동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연합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소련, 베를린이 핵심 노린나라가 아니냐? 수도 아니냐? 베를린이 네가 혼자 다 끌고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베를린도 서쪽과 동쪽을 가려고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동독이 아니라 동독. 여기 소련이 지배해. 그런데 베를린이 여기 있어. 얘도 쪼개버린 거야. 여기는 자유주의가, 여기는 공산주의가. 소련이 관리하는 거야. 그런데 자유주의는 지금 다 상황이 다 소련 땅이야. 고립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장벽을 세워버린 거야. 이게 베를린 장벽이야. 당시에 베를린 자유주의 국가 세력들이 야 여기 다 사방 공산주의자 쟤네랑 분류하면 안 돼. 그래서 장벽을 쌓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베를린은 동서로 쪼개지고 동독으로 동서로 쪼개졌어. 근데 얘네 실제로 나중에 사이 나쁠 때는요. 소련이랑 미국은 사이가 나쁠 때는 소련이 여기로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려. 그럼 여기 사람들 어떻게 해? 고립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되면 막 헬기 같은 걸로 물건을 이렇게 날라서 떨어뜨려서 하늘에서 너네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을 정도로 사이가 나쁠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야 이건 아니다. 야 니네가 뭔데 우리 쪼개가지고 있냐? 우리 통일하자. 그래서 당시에 서독과 동일이 통일하면서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 분단된 나라 중에 아직도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죠. 같은 민족이랑 분단된 나라 바로 6.25 전쟁인데요. 자, 6.25 전쟁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냐? 아니 우리가 왜 냉전 때문에 분단이 됐냐? 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한테 먹힌 상태였지? 일본 식민지였어. 2차 전쟁이 끝나기 직전 딱 독일이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끝나기 직전이야. 일본도 끝나기 직전이야. 근데 미국이 처음에 핵폭탄 쓸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 연합국이었던 소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소련, 우리 같이 일본 공격하자. 그런데 일본 우리 혼자 공격하기 좀 그러니까 너네가 위에서 아래로 와라.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갈게. 여기에 38선, 38도 경계선이 있다더라. 우리 여기를 기점으로 너네는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아래에서 갈게. 이게 작전이었어. 근데 이 작전이 쓰일 일이 없었어. 일본이 핵폭탄 2방 먹고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련이 군대 이끌고 내려와 버린 거야. 일본이 없는데. 소련의 목적은 누구야? 아직 남아있는 일본군을 우리가 안전하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소련이 온 거야. 근데 왜 왔을까? 그렇죠. 여기 먹어서 뭐 만들려고? 그치, 자기 공산주의 만들고. 그랬더니 미국이 갑자기 황급하게 올라와. 안 돼 하면서. 왜냐면 여기 공산주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게 됐고요. 남쪽은 미국이 지배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알았을까? 몰랐을 거야. 근데 갑자기 두 세력이 넘어와서 38도를 기점으로 땅을 나눴고요. 결국엔 1948년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는데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서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요. 2달 뒤에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돼. 그래서 완전 분단이 되었고요. 결국엔 이 두 나라가 싸웠지. 6.25 전쟁. 그래서 벌써 70년이 넘었죠. 6.25 전쟁 일어나면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약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요. 이때 1953년
70년 지금 전쟁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얘들아 미국은 전쟁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미군 안 했어요. 했어. 유엔 연합군을 같이 왔어. 근데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에 무기 다 따줬어. 소련이.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참전하는 기록도 있긴 있어. 근데 공식적으로는 없어. 그래서 이것도 냉전 둘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지만 뒤에서 싸운 거지. 우리나라에서 싸움 시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냉전의 싸움권이 있고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너네 죽기 직전에 통일될 것 같아. 아니요. 어쨌든 너네 도덕 시간에 배워 통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돼. 왜냐면 통일했을 때 인구수가 늘어날 거고 자원과 땅이 늘어나. 경제적인 기회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자. 통일이 됐는데 갑자기 여기 절반의 북한이 딱 앉아있다 생각해보자. 어떨 것 같아? 뭔가 어색할 것 같아. 어. 말도 다르고. 솔직히 뭐 북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수업 시간 또는 뭔가 끝나고 같이 문화생활 즐길 때 우리가 같이 겪었던 문화랑 그들이 겪었던 문화랑 교육이 다 다르잖아. 야, 나도 아마도 갑자기 내일 통일돼. 왜 북한이 앉아있어? 나도 그럼 수업할 때 되게 뭔가 곤란할 것 같아. 이거를 함부로 말했다가 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랑 생각이 다르잖아. 배운 게.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을 잠시 도와줄 건 맞아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거고 그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까 이런 것도 잘 고민해야죠. 아무튼 우리도 냉전 때문에 나라가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옆에 쓰는데요. 옆에 써도 되고 여러분 아래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진짜 싸울 뻔했어. 소련이랑 미국이랑 진짜 싸울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쿠바 미사일 위기. 이건 진짜 이때 쿠바랑 아니 미국이랑 소련이 진짜 싸울 뻔했는데요. 왜 싸울 뻔했냐면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 풍자거든요. 둘이 지금 핵폭탄 위에 앉아 있는 거야. 핵폭탄 위에. 여기엔 USA라서 있고 여기 소련이라서 있어. 소비에트라고 써 있는데 지금 둘이 팔심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을 봐. 버튼 위에 눌려 있고 이거 누르면 얘가 터지는 거고요. 얘가 누르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걸 풍자한 거냐? 당시에 이 사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였습니다. 후르시초프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였어. 둘이 전쟁할 뻔해. 왜냐? 1962년 미국의 군사 정찰기가 미국을 한 바퀴 돌고 있어. 와, 돌고 있었어. 정찰하고 있었어. 그런데 미국 아래 쿠바라는 나라가 그때 군선주의였거든요. 쿠바 위를 가다가 깜짝 놀래.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설치되고 있었단 거야. 지금 미국이 야 쿠바 니네 여기다 왜 미사일 왜 만들어? 왜냐? 여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요 여기가 공격받을 수 있어. 어디입니까? 미국의 수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핵폭탄 쏘면 미국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미사일이 설치하니까 소련한테 뭐라 합니다. 케네디가 소련한테 야 소련 니네 여기다가 왜 우리 집 안마당 미사일 기지를 왜 만드냐? 이거 당장 철거해 라고 했더니 소련이 뭐라고 했냐? 야 미국 니네 지금 나토 국가들 이때 터키가 나토였거든요. 야 니네 터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세계 2차 대전 때 만든 미사일 기지 지금 여기 미사일 기지 있잖아. 니네 여기서 미사일 쏘면 여기까지 공격받아. 모스크바가 소련 수도야. 지금 러시아 수도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소련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야. 니네 왜 우리 집 앞마당에 미사일 기지 왜 만들었어? 우리도 그래서 뭐 만든다? 미사일 기지 만들 거야. 그래서 서로 전쟁 작전까지 가. 서로 야 니네가 철거해. 야 니네가 먼저 철거해. 니네가 철거해. 말해서 서로 막 장군 우리가 하면서 해. 그래서 자존심 싸움 하다가 결론이 그거였어. 같이 하자. 그래서 이때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터키랑 이탈리아는 잘 특히 터키 같은 데는 만들어진 지 좀 됐으니까 저거 몇 년만 쓰고 철거하겠다. 꼭 철거할게. 그랬더니 소련이 알겠다. 우리도 쿠바에 있는 거 철거할게. 그래서 끝난 사건이었고요. 이때 선생님 지금 얘기해서 그러지 이 쿠바 미사일 사태가 한 보름 정도 유지했거든요. 한 달 절반 정도? 14일 정도 유지했는데 저 기간 동안에 진짜 미국이랑 소련이 실제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 시나리오까지 다 작성하고. 근데 알아. 둘이 전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세계 멸망. 왜냐면 이때 소련도 미국도 핵폭탄이 겁나 많았거든요. 얘네들도 알아. 우리 둘이 싸우면 날라니 끝난다는 거. 그래서 얘네가 평화롭게 끝났던 사건이 이건데
유튜브에 쿠바 미사일 위기 검색하면요 영어 한 편이 있어. 20분짜리 요약된 건데 한번 심심할 때 보세요. 이거 보면요 얼마나 이게 진짜 막 식은땀 흘리면서 얘네가 막 작전행위하는지 보여. 내가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면 저 눌렀을까 말았을까 막 그거 고민 엄청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명한 베트남 전쟁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은요 원래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955년 당시에 베트남 사람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북부 베트남이 이제 공산주의로 통일을 했고요. 당시에 프랑스군을 밀어내고 있었어. 그래서 프랑스가 철수해버린다. 야 니네 공산주의야 일단 포기하고 프랑스가 떠났어. 그런데 갑자기 1960년대에 미국이 여기다 군대를 파견했거든. 미국이 갑자기 여기 옵니다. 왜 왔을까? 여기가 공산주의 되면 안 되니까 미국이 안 돼. 너네 자유주의 해야 돼.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미국이 온 거야. 그런데 전 세계가 욕을 먹습니다. 미국이. 왜냐? 베트남 사람들이 와달라고 한 게 아니야. 얘네는 공산주의를 독립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미국이 갑자기 오더니 안 돼. 너네 자유주의 하자면서 와 온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판합니다. 야 미국.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자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 있냐? 왜 니네가 지키냐? 괜히 왜 가서 전쟁하냐? 그래서 미국이 혼자 가는 욕을 먹어. 그래서 같이 가자. 누구한테? 우리나라. 이때 우리나라한테 야 같이 가자. 우리 혼자 가니까 욕 먹는다 해서 이때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파병하죠. 이게 월남전쟁인데 베트남 전쟁인데 이때 미국이 그 정글이라는 지대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터가 너무 저기 정글이잖아요. 저기 너무 고생하니까 결국에 미국도 자국 내에서 비판이 일어나. 왜 괜히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고 있냐. 거기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1975년 미국이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나버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때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냉전이. 이때 미국도 알게 된 거야. 야 도대체 우리가 전쟁 20년 끝나고 나서 20년 거의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 전쟁하고 있냐 소련이랑. 소련도 피로감을 느낀 거야. 야 도대체 우리가 뭔데 왜 서로 계속 의료내고 있냐. 어차피 우리 둘이 센 건 맞는데.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합니다. 이게 1970년대 후반에 대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이랑 잘 지내고 미국이 중국이랑 잘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디랑 잘 지내게? 맞아, 북한이랑. 우리도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랑 교류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점점 전 세계가요 자유주의 국가랑 공산주의 국가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경제 붕괴를 맞이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는 세계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버려. 냉전이 끝나버리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 미국. 아메리카 공주 섬이다. 그런데 최근 전쟁이 시작했죠.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냉전 때 있었던 나토는 지금도 있어.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가 어떻게 됐대? 사라졌어. 그런데 이 옛날 바르샤바 조약기 우측 소련이었던 나라들이요 나토에 가입하면 진짜 안정된다. 그래서 소련 지배로부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이 나토가 엄청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러시아 바로 왼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나토에 가입을 희망한다고 했어.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가 나토에 가입되면 안 돼. 왜냐면 자기 집 앞마당 코앞까지 나토 옛날에 적이었다는데 온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쳐들어간 겁니다. 야 우크라이나 너네 어디 가입하지 마. 나토 가입하지 마 하고 쳐들어간 건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이 오래될 줄 몰랐겠지. 근데 문제는 나토도 문제야.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나토가 희망 신청서 딱 제출했는데 이거를 오케이 안 하고 있어. 왜일까? 뺐다가는 전쟁 맞아. 날까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킨 순간 저기는 파란색 나라들이 다 같이 어디랑 싸워야 돼? 러시아랑 싸워야 돼. 그럼 무슨 일?
전쟁, 세계 3차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토에서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가입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가입시키자니 전쟁이 세계 3차전이 일어나고 그렇다 가입 안 시키자니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재 무기만 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고요. 쌤, 한국도 나토 가입돼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저희 북대서양 여기가 대서양이거든요. 여기가 대서양인데 이 대서양 근처에 있는 나라들끼리 가입한 게 나토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이랑 따로 동맹 맺고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가 평화로워질까 한번 여러분 고민하면서 조트 검사 마지막 노트 검사